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어제였죠.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수학시험이 치러졌는데 좀 어려웠어요. 걔네들이 왜 어려웠는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의 흐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전체적인 시험의 문항 분석을 해볼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이래서 어려웠고, 이래서 좀 까다로웠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연계 내용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럼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걸 바탕으로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경향을 좀 살펴보면, 객관식 16개 그리고 서답형, 단답형이죠.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진명여고는 서술형이 안 나오고 다 단답형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을 총 배점이 70점, 서답형이 30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객관식에서도 그렇고 서답형에서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킬러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를 어떻게 변형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연계 내용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50분이었는데 22문제를 풀기에는 좀 버거웠을 거라는 게 좀 제 사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킬러 문제들을 제외하고라도 킬러 문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에도 사실 50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들이 단순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서답형 제일 마지막 문제? 그건 진짜 어려웠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시험 시간에 50분을 재고 풀지만 않았더라면. 그 말은 사실 왜 50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좀 문제들이 아이디어는 되게 쉽지만 그 안에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내면 사실 학생들은 그걸 다 알아차리거든요. 아, 이거 실수 많이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실수를 안 해야겠다라고 시험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 50분이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평소에 잘 하던 학생들이라도 이 시험 시간 50분 내에 22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험지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떤 교재에서 연계되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되게 유명하죠.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진명여고는 계속해서 쭉 쓰고 있고, 거기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변형이 돼서 나오죠. 실제로 이번 22문제 중에서 총 16문제가 올림포스에서 변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 중에 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진짜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를 숫자만 조금 바꿔서 그대로 박아 넣었어요. 그 나머지 두세 문제는 상황을 조금 꼬아서 냈다 뿐이지, 분명히 올림포스하고 연계점을 뚜렷이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6문제, 70% 정도가 되었고, 그럼 나머지 6문제들 중에서 2문제, 전체에서 따지면 10%라고 할 수 있겠죠. 그 2문제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숫자만 조금 바꿔서 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따가 어떤 문제들인지는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올림포스에서 16, 모의고사에서 2, 그럼 남은 문제가 총 4문제죠. 그 4문제는 엄청 특이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시중교재들을 충분히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험에서 되게 특이한 문제는 아마 객관식에서 한 문제? 딱 15번 그 집합 문제인데, 그걸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 한 문제를 딱 제외하고는 사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접해봤던 충분히 유형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연계문항에서 자세히 살펴볼게, 모의고사 킬러들이거든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서답형 6번, 전체적인 시험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문제죠. 그 마지막 문제가 사실 이번 고2 3월 모의고사, 올해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의 30번 문제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똑같아요. 엄청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30번 문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는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는 사실 2차 함수는 들어가지 않죠. 대신 집합이 들어가니까 그 집합 개념을 살짝만 문제에 더 씌운 거예요. 더 씌워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일어났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숫자만 조금 바꿔놓고 문제 전체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풀이 과정도 똑같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사실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함수 문제니까. 저걸 집합으로 더 씌워서 약간 교묘하게 집합 문제다. 이건 집합 문제 하고 킬러 문제를 이렇게 내놨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틀려도 1등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번 문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 틀려도 1등급은 나온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객관식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게 한 문제 더 있었죠. 객관식 14번이었습니다. 얘는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15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더 어려워졌다던가 복잡하다던가 라는 건 없고 풀이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되게 학생들이 많이 풀어봤을 법한 문제예요. 도형의 이동 단원인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되게 유형적인 문제고 학생들이 충분히 접해봤을 문제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뚜렷이 진짜 원본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했을 때 아 연계됐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두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서답형 문제는 손 못 대도 상관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아마 접해봤으면 충분히 풀어봤을 법한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계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올림포스에서 70% 되게 많이 연계가 되죠. 근데 그 문제들의 공통점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사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올림포스에서 그 문제를 안 풀어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죠. 고난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올림포스하고의 연계율은 조금 줄어들기 마련이고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좀 어려운 시중교재들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두세 문제까지는 틀려도 등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번 1등급 컷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계 내용들을 연계 내용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아직 쉬운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뭐 이번 시험에 실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말 대비를 위해서는 올림포스만 풀어봐도 충분히 등급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올림포스에서 연계되는 문제가 16문제라 했잖아요. 걔네만 다 맞춰도 뭐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지금 이번 시험에서 실수가 되게 많았고 좀 쉬운 문제들도 많이 틀렸던 학생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까지 손을 댄다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이 점수를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은 이번 시험에서 다 맞췄고 실수도 그닥 없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손을 못 댔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말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 기출 문제들로 만든 변형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시중 문제집들 위주로 아마 돌리는 게 기말고사 점수 상승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말고사들은 이번 기말고사 당장 뭐 한 두 달 뒤에 치르게 될 기말고사의 특징은 단원이 조금 더럽죠. 이번 중간고사는 집합 명제 그리고 도형의 이동 단원이었는데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은 남은 수학과 전체죠.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아마 경우의 수가 좀 큰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찾아서 변형해서 내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이번 시험 포맷을 그대로 기말고사에 유지가 되는 건 맞을 텐데 그러면 앞에서 실수 유발이나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을 아마 경우의 수 단원에서 많이 낼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올림포스에서 연계해서 아마 조금 더 복잡하게 숫자를 바꿔서 상을 조금 바꿔서 아마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끔 연결을 해서 많이 낼 것 같고 이제 뒤에 있는 모의고사 변형들, 고난도 문제들은 함수 단원에서 대부분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함수 단원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 어렵고 좋은 문제들이 워낙 많아요. 변형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과감히 예측을 해보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된다. 하지만
앞에서 나올 실수 유발 문제들,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은 경우의 수 단원에서 대부분 출제가 될 거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들을 변형한 킬러 문제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꼭 맞춰야 되는 킬러 문제들은 함수 단원에서 모의 기출 변형이 일어나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진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점수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자기가 친 걸 분석을 좀 해봐서 난 실수가 많고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 라는 친구들은 올림포스 부교재를 중심적으로 돌려야 할 것 같고요. 좀 이번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왔는데 고난도 문제들은 거의 못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들을 바탕으로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부류의 학생들 다 공통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걸 해결을 해보려면 사실 뭐 말은 그럴싸하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개발한다 라고 제가 적어두긴 했지만 저걸 개발하려면요, 시험지를 무조건 50분이라는 시간 재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실제 5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진명요고 시험지에 맞춘 유형적인 시험지를 좀 되게 많이 풀어보면 사실 시간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의 지금 수준을 꼭 알아두고 전략적으로 이제 다음 기말고사를 위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학생들 다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모의 시험을 많이 쳐보는 거예요. 5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실수 없이 모든 문제를 가급적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좀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말고사에서는 한층 더 스텝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